자, 여러분 이걸 9번까지 써있는 쪽에 나눠드렸는데 그 중에 보시게 되면 뭐 7번은 굉장히 넓고 나머지는 좁은데 왜냐면 7번에는 쓰실 말씀이 많고 나머지는 별로 쓰실 말씀이 없기 때문입니다. 노트 하시라고 거기다가 혹시 필요하신 게 있으시면. 자, SAT하고 GPA는 관계, 이게 지금 9개 그 관계나 설명 등이거든요. 간단히 설명드리면 GPA가 SAT의 4배 정도 중요합니다. GPA는 뭐를 설명하는 거냐면 성실성이에요. 인더스트리. 그럼 SAT는 뭘 설명하는 거냐면 인텔리전스. 그러면 대학을 성공적으로 마치기 위해서는 뭐가 중요하죠? 둘 다. 근데 이게 그 미국 대학들의 경험에 비춰볼 때 지난 한 200~300년이죠. 볼 때 얘가 얘보다 더 중요하더라 그 얘기입니다. 상대적으로 주립대학에서 GPA가 더 중요하고 사립대학에서 SAT가 더 중요하다는 말은 맞는 말인데 그걸 되게 조심하셔야 돼요. 왜냐면 이게 곱하기 3으로 바뀌거나 뭐 곱하기 5로 바뀌거나 곱하기 2.5로 바뀐다는 게 아니고요. 사립대학에 지원하는 학생들한테는 GPA가 별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면 다 좋거든요. 평균적으로 여러분 가장 들어가기 쉬운 사립대학이 한 M월 정도 될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 조심할 건 뭐냐면 미국의 사립대학은 천차만별입니다. 주립대학은 어느 정도 수준은 되는데 사립대학은 굉장히 들어가기 어려운 학교부터 예를 들면 MIT부터 이게 학교인지 아닌지 구별하지 못하는 사립대학까지 있어요. 근데 주립대학은 어느 정도 수준은 돼요. 그러니까 주립대학과 사립대학을 그림으로 그래서 보여드리면 사시면 돼요. 이게 뭐죠? 무지하게 들어가기 어려운 사립대학, 무지하게 들어가기 쉬운 사립대학. 이건요, 암만 들어가기 쉬워도 어느 정도 되는 주립대학, 암만 들어가기 어려워도 사립대학한테는 안 되는 주립대학이죠. 그림으로. 그림 딱 되시죠? 이렇게. 가장 들어가기 어려운 주립대학이 어디죠? 버클리입니다. 그렇죠? 캘 버클리. 가장 들어가기 쉬운 주립대학은요, 이건 듣는 주립대학 기분 나쁠까봐 말할게요. 그래도 C자로 시작합니다. 말해버렸네요. 콜로라도예요. 그렇죠? 유니버시티 콜로라도. 그 대신에 불도는 아니고요. 불도는 중간으로 되고 왔던 UC 콜로라도 주립대학 중에 한 캠퍼스가 들어가기 굉장히 쉽습니다. 랭킹 한 200이 정도 되죠. 여기가 한 20이 정도 되고. 제일 들어간 사립대학은 진짜 이거는 마름리스예요. 어떻게 말할 수가 없어요. 미국의 대학이 몇 개냐가 3,800개가 있어요. 3,800대인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가 주립대학 그러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오늘 설명할 때 주립대학, 사립대학 말할 때 제가 말한 사립대학은 여기만 가리키는 겁니다. 여기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제일 들어가기 어려운 데가 어디죠, 여러분요? 빅6. 빅6 어디 가리키는 건가요? 하버드, 예일, 프린스턴, 그 다음에 MIT, 캘텍, 스탠포드. 스탠포드는 몇 마쳤냐? 제일 싫어하는 학교이기 때문이죠. 왜요? 노는 학교니까. 딱, 끝. 그래서 스탠포드의 별명이 뭐냐면 샬로우입니다. 얕다. 그런 얘기죠. 자, 이 샬로우라는 말을 쓰는 학교들은 누구냐면 북동부에 있는 학교들입니다. 북동부에 있는 학교들하고 스탠포드하고 갈등이 되게 심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스탠포드에 가보시게 되면 하버드 길이라는 길이 있어요. 거기다 뭐 해놨는지 아세요? 쓰레기를 담아놨어요. 이렇게요. 스탠포드가 보기에 하버드는 쓰레기다. 그런 얘기죠. 그러면 하버드가 보기에는요, 스탠포드는 샬로우이다. 그런 얘기죠. 그럼 제가 왜 이런 말 했느냐? 아, 제가 바로 그 북동부에서 학교를 다녔기 때문이죠. 바로. 영향을 받은 겁니다. 그러니까. 심하게는 아니지만. 근데 아주 심하게 받은 한국인들은요, 정말 심하게 얘기를 해요. 근데 저는 그 정도는 아니고 그냥 샬로우다. 이 정도 인정하겠다는 거죠. 왜 이렇게 생각하냐고요? 사실이거든요. 자, 그러면 1번. 왜 그러면 주립대학은 GPA를 중시하고 사립대학은 SAT를 중시하는 거냐면, 주립대학의 원서 넣는 애들은요, SAT 제외하고 GPA가 천차만별이에요. 그러므로 GPA만 따져도 사실상 뽑을 때 전혀 문제가 없는 겁니다. 선별이 되는 거죠. 그러므로 SAT를 그렇게 크게 신경 쓰지 않는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왜 사립대학에서 SAT 신경 쓰는 거냐면 GPA가 거의 비슷해요. 여기 애들 여러분 평균 GPA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4.0 만점에 3.9에서 4.0이에요. 거의 차이가 안 나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서는 뭘 더 중시한다고요? SAT를. 이 부분에서는요, GPA를. 그게 진짜 GPA가 더 중요하고 SAT가 중요하다는 얘기가 아니라 주립대학에 원서 넣는 애들은 GPA가 차이가 많이 나요. 예를 들면 어머니 제가 이 정도 돼야지 명문대학이라고 인정할 수 있는 학교가 어디라고 부르냐면 미시간 스테이트 유니버시티거든요. 이스랜싱에 있는 거. at 이스랜싱.
한 70에서 80 정도 됩니다. 근데 이 랭킹도 여러분이 어떤 특정한 사이트 랭킹을 그냥 사용하고 있는 것 뿐이에요. 어느 사이트냐면 US News and World Report라는 사이트예요. 왜냐하면 그 사이트에 있는 랭킹을 이용해서 한번 원서를 내본 결과 그 사이트 랭킹만큼 들어가기 어렵고 쉬워요. 그러면 여러분 이 랭킹은 학교를 얼마나 들어가기 어려우냐 쉬우냐의 랭킹인 거지 학교가 얼마나 좋으냐 나쁘냐의 랭킹이 아닙니다. 절대로. 근데 이걸 왜 이해를 못 하시는 거냐면 우리나라는 들어가기 어려운 학교가 좋거든요. 미국은 절대 아무 상관도 없어요. 예를 들어 볼까요, 그러면요? 여기 랭킹 10위권에 있는 브라운, 다트머스, 그다음에 에모리 이런 학교도 있잖아요. 여기 미시간 스테이트 유니버시티 18. 이 학교가 저 학교들의 1000만 배도 좋은 학교입니다. 왜요? 완전 노는 학교들, 파티 스쿨. 제 친구가 예일 다니다가 그만두고 그 브라운으로 트랜스퍼했거든요. 물론 왜 트랜스퍼했냐? 공부 못해서 뭐 무슨 문제 생긴 거죠. 가서 뭐라고 하냐면요. 이메일이 왔는데 저한테 직접 온 건 아니고 제 친구한테 왔는데 딱 보니까 제가 그대로 보여드릴게요. I don't know what the heck they are doing here. They are not doing anything. 아무것도 안 하고 있대요. 다른 말로 한번 해볼게요. 어떤 애가 브라운 다니다가 존스 홉킨스 대학원에 들어왔어요. 그러자 어떤 미국애가 그한테 그러더라고요. You must be a genius to get into Hopkins from Brown. 너 브라운에서 존스 홉킨스 천재구나 이렇게 해요. 그런 말을 들어도 얼굴이 하나도 변하지 않습니다. 사실이거든요. 자, 제가 이 말 왜 한 거죠? 나중에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건데요. 미국 대학들은 들어가기 어려운 거랑 학교 잘 가르치는 거랑 아무 상관도 없습니다. 그냥 꼭 잊지 마셔야 돼요. 아니 여기 70위권이라니까요. 여러분 거의 모든 분야에 수업에 들어있는 교수들이 그 분야에서 1인자거나 2인자예요. 아무도 없어요. 그런 교수가. 그럼 유명한 거 있죠. 프리메드 되게 유명합니다. 프리메드. 그리고 다트머스는요. 마약하는 거로 굉장히 유명한 학교이죠. 전교생이 마약하는 걸로 아주 유명합니다. 교수가 마약을 하느냐 안 하느냐 수업 시간에 그게 문제가 될 뿐인 거죠. 꼭 농담인 것 같죠. 근데 왜 이렇게 들어가기 어렵냐고요. 전통적으로 힘이 많고 돈이 많은 자제들이 들어가던 학교들입니다. 그게 그냥 살아있는 것 뿐이에요. 그러니까 소셜 클래스가 형성되어 있는 것 뿐이에요. 그냥요. 그러면 나중에 취직 잘 되지 않느냐. 아, 자기 전공을 살릴 거라면 여기가 취직이 잘 되고요. 자기 전공을 안 살리고 아무 회사나 들어갈 거라면 여기가 취직이 잘 됩니다. 왜냐면 얘네들 왜 받아주는 거냐면 쟤네 아버지가 엄마가 무서운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쟤를 받아주면 쟤 때문에 우리가 다른 은행에서 돈을 잘 빌릴 수가 있고 우리 회사가 나중에 이렇게 계약을 할 때 유리해요. 걔를 받아주는 덕분에. 걔네 아버지 어머니가 유명한 사람들이고 아주 무서운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보스턴에 명문가라는 게 있다는 거 아십니까? 그래서 사실은 여러분 그 프린트맨은 제가 감이 못 썼는데 진짜로 대학교 들어갈 때 가장 중요한 요인은 이거예요. 차마 못 쓴 것 뿐이죠. 거기다가. 하이스쿨 레거시요. 그 고등학교가 얼마나 유명한 고등학교냐입니다. 얼마 전에도 제가 무슨 영화를 보는데 학교 이름 참 말씀하실게요. 진짜 존재하는 학교니까요. 거기 그 영화 내용 중에 교장이 우리 학교에서 원서를 내면 3분의 2가 하버드에 들어가는데 이런 말을 했었어요. 실제 그래요, 여러분요. 하버드가 여러분 매사추세츠에서 몇 퍼센트 뽑는지 아십니까? 40% 이상을 뽑아요. 코넬은 바로 근처에 있는 고등학교에서 50%를 뽑아요. 놀라운 일입니다. 절대 인정하지 않죠. 불법이거든요, 그거. 특히 북동부에 있는 학교들이 그래서 이 중서부에 있는 학교들이 이걸 많이 먹는 겁니다. 북동부에 있는 학교들이 하이스쿨 레거시가 가장 강해요. 절대로 못 이겨요, 여러분. 제 학생 중에 한 명은 자기는 절대로 코넬 안 간대요. 그래서 아니 왜 코넬 얼마나 좋은 학교인데 왜 안 가? 그랬더니 글쎄 자기네 학교에서 들어간대요. 그 고등학교랑 코넬이랑 레거시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왜 중요한 숫자냐면요. 미국 전체 고등학생의 3.5가 넘는 애가 60%예요. 그럼 미국 고등학교 졸업자 60%가 코넬에 갈 수 있다고요? 말도 안 되는 일이죠. 그럼 만약에 다른 고등학교였으면요, 코넬은요, 떨어질 수 있어요. 얼마든지. 얼마든지요. 왜냐면 이런 걸 사용하기 때문이죠. 여기 있는 학교들 공통점이 뭐냐면 홀리스틱 어프로치라는 걸 사용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홀리스틱 어프로치. 전체를 다 본다 그 얘기죠. 그러니까 GPA, SAT도 운동한 거, 그 다음에 무슨 뭐 봉사활동 다 보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뭐 성격, 너 라이팅, 에세이, 애플리케이션 라이팅 다 보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게 떨어뜨리는 거예요. 이게 왜 떨어졌냐? 얘는 성적으로는 참 좋지만 얘 다른 데 문제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잊지 말 게 뭐냐면 거기다 안 써놓은 이유는 슬픈 사실이기 때문인 거죠. 이 학교들은요 학생 한 명을 뽑는 게 아니라 팀을 뽑아요. 팀을요.
그래서 여러분 자녀분이 원서를 여기다 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자녀분은 난 이런 사람이라고 암만 강조를 해도 그 애플리케이션을 보고 너는 타입 A다. 너는 A팀이에요. 너는 타입 B다. 너는 타입 C다. 너는 타입 D다. 타입 D다. 타입 E 이렇게 정해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암만 GPA가 좋아도 자기가 타입 B가 되는 순간 타입 B에 있는 애들하고만 경쟁하는 거예요. 이건 뭐게요? 성적이 좋은 애들. 이건 뭐게요? 성적뿐만 아니라 다른 것도 좋은 애들. 이건 성적은 나쁜 애, 다른 것만 좋은 애들. 이거는 그거 말고 특이한 점이 있는 애들. 이건 안 뽑으면 안 되는 애들. 안 뽑으면 안 되는 무슨 말인데요? 졸업자이거나 자기네 학교에다가 가장 많이 돈을 내는 사람의 아들이거나 it doesn't matter. 여러분 사립대학들은 가보시게 되면 이런 학교들은요. 딱 들어가시면 오른쪽이나 왼쪽에 학교에 사진이 쫙 붙어있거나 아니면 조각상이 딱 있어요. 뭐게요? 자기네 학교에다 기부를 한 사람들의 사진하고 조각상들입니다.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나라 방식으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나라 방식은 정부가 모든 걸 다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정부 맘이죠. 미국은 대학 맘이에요. 정부가 대학을 못 건드려요. 왜 그렇게 해요, 여러분요? 그 대학교 출신들이 바로 정부를 좌지우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미국 대학의 이 정도 된 학교들에 한번 홈페이지 가보세요. 제일 먼저 보이는 게 뭐예요? 우리 학교 출신들, 대통령 몇 대, 우리 학교 출신들, 장관 누구, 우리 학교 출신들. 특히 콜롬비아는 뭘 자랑하고 있게요? 지구상에서 다른 대학교를 다 합친 것보다 노벨상 수상자가 더 많아요. 콜롬비아요. 그러니까 공부 못하는 콜롬비아 들어오지 마라 그 얘기입니다. 자, MIT는요. MIT랑 똑같은 전공일 때 어떤 종류의 공대도 MIT는 상대가 안 돼요. 그래서 MIT가 성적이 좋은 게 되게 중요한 학교인 거죠. 이런 식으로 하이스쿨 레거시가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여기서 1번부터 9번까지는 하이스쿨 레거시랑 딱 붙으면 그냥 지는 겁니다. 무조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창피한 일이고 그 분명히 엄연히 불법이기 때문에 칠판 안 썼다 그런 얘기죠. 뭐 제가 만든 학교들은 아니지만 실제로 그래서 여러분 하버드를 가기 위해서 MIT를 가기 위해서 고등학교를 전학한다는 사실 아십니까? 미국 애들은요. 미국 애들은 우리나라의 하이스쿨 레거시가 있는 학교들은 서울과고 그다음에 민사고 대우내고 정도입니다. 한영에는 있었다가 없었다가 그럽니다. 나머지 학교들은 그런 거 없어요. 우리나라 대학교에 그 컬리지 레거시가 있는 학교는 서울대뿐입니다. 딱.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레거시 있는 학교는 어디라고요? 대학은 서울대뿐. 그리고 고등학교는요. 서울과고, 그다음에 민사고, 대우내고, 그다음에 한영외고가 때에 따라 있었다 없었다 그런 거죠. 한영외고 레거시가 강했을 때는 어느 정도 썼냐면요. 한 해에 코너에 12명씩 들어갔어요. 그런데 걔들 공부를 못하거나 문제 생기기 전에 그럼 그 다음에는 아무도 못 들어가요.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한번 콜롬비아가 민사고를 10명이나 받아줬거든요. 근데 한 명도 안 갔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동안에 절대로 못 갑니다. 콜롬비아는. 왜냐면 콜롬비아 성질을 건드렸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매년 성질을 건드리면 안 되는 학교 두 학교만 알려드릴게요. 하버드하고 스탠포드는 안 가실 거면 원서를 내시면 안 됩니다. 왜냐면 여러분이 냈다가 안 가면 그 다음에 한 3년간 여러분 자녀분의 고등학교 출신은 절대 가지 못합니다. 성질을 건드린 거니까. 그렇죠? 두 학교는, 그러니까 여러분의 자녀분들의 후배들을 위해서 절대로 안 갈 거면, 안 갈 가능성이 있으면 절대 원서를 내시면 안 돼요. 이건 나쁜 일이에요. 범죄 행위예요, 범죄 행위. 왜냐면 3년 동안 못 갑니다. 당한 고등학교 되게 많아요. 아주 굉장히 성적이 좋은데 스탠포드가 떨어지더라고요, 어떤 학생이요. 그래서 제가 성적뿐만이 아니라 스탠포드가 딱 맞는 학생이었거든요. 그래서 학생하고 여러 가지 막 토의하는데 갑자기 학생이 근데 작년에 우리 선배 중에 누가 됐는데 안 갔대요. 그럼 진작 말하지 원서 안 넣지 당연히요. 절대 안 넣습니다. 스탠포드나 하버드는 한 번이라도 떨어진 적이 들어갔는데 입학 허가를 해줬는데 안 가면 3년 동안 그 고등학교 못 가요. 자, 그래서 여러분이 만약에 저희 유학원에 상담을 요청하시게 되면 제가 제일 먼저 확인하는 게 여러분 자녀분이 다니는 고등학교 하이스쿨 레거시가 어느 정도인지 확인하는 겁니다. 간단히 확인하는 방법은요. 그 3년 동안 어느 대학교를 들어가는지 보고 그 대학교를 들어가는 학생들의 GPA를 확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3.5가 만약에 칼텍을 들어갔다. 그러면 그 고등학교 무지막지하게 좋은 학교인 거죠. 칼텍은 4.0 만점에 8.0이라도 못 들어가거든요. 이렇게요. 빅6는 살벌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얼마나 재밌나요? 여러분 칼텍이 다트머스하고 US 월드 앤 뉴스 리포트의 그 랭킹이 비슷해요. 근데 브라운하고 다트머스는 빅6가 아니에요. 들어가기 분명히 칼텍이 훨씬 더 어려워요. 근데 왜 차이가 나는 거냐면 브라운하고 다트머스는 성적만으로 들어간 학교들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한 5년 전에 브라운이 자기네 입학생 그 성적을 발표한 적이 있었거든요. 지금은 발표하지 않고 있는데 SAT가 여러분요 2,400 만점에 1,000점이 안 되는 애가 5명이나 들어갔어요. 브라운이에요. 2,400 만점에 1,000점이 그래서 뭐겠죠? 운동이에요. 브라운은 운동을 무지하게 좋아하는 학교거든요. 칼텍은요 학교 내에서 운동을 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만약 운동 서클을 만들면 퇴학이에요.
칼텍은 공부 이외에 아무것도 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술병을 들고 가다가 한 번 적발, 퇴학. 그래서 브라운은요, 전교생이 술 마시고 있어요. 누굴 퇴학시켜요, 도대체. 전혀 다른 경우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나라처럼 들어가기 어려운 학교가 취직도 잘 되고, 들어가기 어려운 학교가 잘 가르치고, 들어가기 어려운 학교가 학교 질도 좋고라고 생각하시면 절대 안 된다. 그런 얘기죠. 거꾸로, 여러분, 미시간 스테이트처럼요, 들어가기는 미시간 스테이트가 얼마나 쉽냐고요? 3.0. 미국 고등학생 한 90% 정도 될걸요? 그 다음에, 글쎄, 한 1000점? You can walk right in. 그냥 걸어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들어가시게 되면 학교 다니기는 무지막지하게 어렵고 거의 모든 교수가 그 분야에서 1인자 아니면 2인자인 사람들이에요. 자, 미시간 스테이트가 얼마나 좋은 학교냐? 미시간 스테이트에서 박사학위를 받으면 미시간 스테이트에서 박사학위 받은 그 전공으로 가장 들어가기 어려운 학교에 교수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시간 스테이트에서 미케니컬 엔지니어링을 박사를 받으면 어디서 교수할 수 있는 거죠? MIT요. 미시간 스테이트에서 만약에 물리학 박사학위 받으면 어디서 교수할 수 있는 거죠? 하버드, 예일, 프린스턴, 캘텍, MIT에서요. 우리나라에서 여러분요, 미국에 우리 흔한 지방대를 나왔는데 서울대 교수한다고요? I don't think so. 그런 얘기죠. 이렇게 들어가기 어려운 거랑 학교에서 잘 가르치는 거랑은 아무 상관도 없으므로 다 학교를 다 일일이 확인하셔야 됩니다. 싹 다. 이 학교 특징이 뭔가 이렇게. 그렇죠? 그래서 GPA와 SAT를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면 GPA가 SAT보다 훨씬 중요한데 간혹 사립대에서는 SAT를 주입대에서는 GPA를 더 중요하다고 말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 이유는 상대적으로 그런 거지 진짜로 절대적으로 그런 게 아니다 그런 얘기죠. 주입대학에서 SAT가 더 중요하지 않은 이유가 뭐라고요? GPA가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원서를 넣는 학생들이. 그런데 이 사립대학들에서 왜 SAT가 더 중요하다고요? GPA가 다 똑같아요 거의 다. 저희 유학원에서 어떤 학생이 스탠포드를 떨어지는 그 해에 한 4년 전인가 그랬던 것 같아요. 스탠포드 교수한테서 편지를 받았어요 우리가요. 근데 그 편지 내용이 뭐였냐면 자기네가 1600명을 뽑는데 4.0짜리가 2400명이 지원했대요. 자기 지금 전 직원하고 전 교수가 3주째인가 2주째 잠을 못 자고 있대요 지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다시 말씀드릴게요. 여기 정원보다 SAT 만점하고 GPA 만점자가 더 많아요. 여기 정원보다 매해 SAT 만점자하고 GPA 만점자가 더 많다고요. 그러니까 그걸로 구별하지 못하는 거에다가 홀리스틱 어프로치라고 했으므로 이제 얘네들의 운동, 봉사 다 보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심지어 인종 다 봐요. 뭐까지 보는지 아세요 혹시요? 중국에 있는 그 고등학교에서 원서를 낸 적이 없어요. 그러자 그 고등학교에서 원서를 냈다고 신기하다고 받아주는 겁니다. 이런 신기한 걸 제일 좋은 학교 어디냐고요? 하버드예요. 그래서 여러분 혹시 우리나라에서 이상한 사람들 하버드 잘 다니는 거 보셨어요? 미스 코리아, 중아저씨, 이상한 사람들 왜 하버드에 잘 들어가게요? 그런 걸 좋아해요. 그런 사람들은 아무리 굉장한 사람이라도 여러분요 성적을 중시하는 MIT, 캘텍 이런데 못 갑니다 절대로. 왜냐면 깡통일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하버드에 들어간 것은 물론 성적도 좋고 다 좋을 수 있었지만 이상해서 들어갔을 수도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버드 출신이 굉장히 똑똑하긴 하지만 간혹 이상한 사람이 있으면 놀라지 마세요. 스탠포드는 이상한 게 정상인 거고요. 그러나 칼텍, MIT, 코넬 나온 사람들이 이상할 수는 없다 그런 얘기죠. 왜냐면 성적 중심 학교들이거든요. 자, 이렇게 해서 녹화하게 되면 분명히 특정 학교 출신들이 굉장히 기분 나빠하겠지만 사실은 어떡하겠습니까? 사실은 여기서 공부하는 학교 4개 학교거든요. 들어가기는 무지하게 어려우나 공부하는 랭킹도 굉장히 높아요. 근데 어떤 아버님이 오셔가지고 손을 딱 뜯으시니 이 학교는 욕을 좀 하지 말아달래요.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본인이 그 학교 현직 교수래요 지금요. 그래서 제가 그 학교 뺐습니다. 빼버렸죠. 진짜 약속을 지키거든요. 그렇지만 제가 아버님한테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빼긴 빼겠지만 사실인가 아시죠? 그랬더니 딱 웃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아버님 아시죠? 일부 몰지각하나? 아니요, 일부 아니에요. 거의 대부분 몰지각해요. 이 학교 홈페이지 가게 되면 애들이 다 여기다 막 칠하고 막 술 먹고 막 소리 지르고 그런 그림으로 잔뜩 돼 있습니다. 학교 이름 안 말했습니다, 분명히. 말하고 싶지만 약속했으니까. 들어가기는요 무지막지하게 어려운 학교입니다. 랭킹은요 거의 콜롬비아 수준이죠. 콜롬비아는 좋은 학교고요. 자, 그럼 SAT하고 AP는 어떠냐? 여러분 AP는 SAT 측면에 AP가 있고 GPA 측면에 AP가 있어요. 그러므로 GPA 측면의 AP는 SAT보다 중요하고요. GPA 측면이 아닌 AP는 SAT만큼 중요하지 않습니다. 무슨 얘기죠? 학교에서 수업 받는 AP 있죠. 수업 받는 AP는 GPA랑 비교하는 거예요. 그건 SAT보다 중요해요. 그런데 시험 보는 AP 있죠. 매년 5월 달에. 그건 SAT만큼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여러분
AP가 있는데 학교에서 수업을 받으면 다행이고 학교에서 수업을 안 받는데 시험을 보고 싶다. 그는 안 본 것보다는 좋지만 학교에서 수업 받는 AP만큼 중요하지 않다는 거 잊지 마셔야 됩니다. 강하지 않다는 것을. 그러니까 AP가 두 가지라니까요. 학교에서 수업 받는 AP가 있고 AP 클래스가 있고 AP 테스트가 있어요. AP 클래스는 SAT보다 중요하고 AP 테스트는 SAT만큼 중요하지 않습니다. 거꾸로 생각하시는 분이 되게 많거든요. 시험이니까 시험이 더 중요해 보이잖아요. 전국적인 시험이니까. 아니요. 학교 수업이.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계속 말씀드릴 텐데 봉사활동도 과외활동도 학교에서 하는 봉사활동이랑 과외활동이 학교 밖에서 하는 봉사활동이랑 과외활동보다 더 중요합니다. 이유가 뭐냐고요? 이 프라이빗 에듀케이션에 들어가는 사교육에 들어가는 돈 때문입니다. 학교에서 하는 모든 봉사활동이나 모든 활동은 뭐가 들어가죠? 돈이 굉장히 많이 필요해요. 근데 학교 내에서 하는 건 돈이 별로 필요 없거나 하나도 안 필요해요. 다시 말하자면 학교 외에서 하는 활동들을 중시했더니 부자들이 훨씬 유리한 사회교육제도가 되고 말았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것에 대한 심한 미국 내 반발로 돈 때문이에요. 돈. 여러분 미국에서 SAT 굉장히 잘 나가는 학교들은 자기를 가르친 선생님한테 1대1로 과외한다는 거 아십니까? 그럼 학비의 2~3배가 들어요. 그런데 일반 주립 고등학교에는 그런 선생님도 없고요. 그리고 가르칠 사람도 없고 그리고 돈도 없어요. 그러므로 SAT를 강조하고 너무나 학외 활동 중에서 학교 외 활동을 강조한 나머지 어떤 일이 벌어졌다고요? 부자들만 학교를 잘 다니게 된 겁니다. 그걸 막겠다 그런 얘기죠. 여러분 ACT는 가난한 사람이 보는 시험이고요. SAT는 부자가 보는 시험이에요. 미국에서도요. 왜냐하면 이건 혼자 공부할 수 있거든요. 이건 혼자 공부 못해요. 혼자 공부 못하니까 자기보다 훨씬 똑똑한 사람한테 배워야 돼요. 자기보다 훨씬 똑똑한 사람이 누구게요? 바로 이 학교를 나온 사람들인 거죠. 이 사람들이 어떤 문제가 있게요? 부자예요. 그럼 부자가 공부하는 시험, 가난한 사람이 공부하는 시험이에요. 이걸 막기 위해서 SAT가 바뀐 겁니다. ACT랑 닮아지려고, 이렇게 좀 닮아지려고. 그러니까 SAT에서 일어나는 모든 변화는 SAT도 ACT처럼 쉬운 척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요, 계속적으로. 그래서 SAT도 돈 없이 열심히 공부하지 않고 그냥 학교에서 수업 받은 걸로 충분히 시험 볼 수 있으니까 니들도 SAT를 봐라. 자, 미국 교육제도에 큰 문제 없지 않냐. 우리가 언제 부자들만 위하는 교육제도를 세웠냐. 제발 좀 봐달라는 얘기인 거죠. 심한 지금 비난이 일고 있거든요.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미국에 잘 사는 사람이랑 못 사는 사람 빈부의 격차가 장난이 아니게 심하거든요. 우리나라하고 상대가 안 됩니다. 미국이 소위 말해서 합리적인 나라가 못 되는 거죠. 민주주의가 제대로 발달한 나라가 아닙니다. 민주주의가 제대로 발달한 나라는 스위스, 스웨덴, 핀란드, 노르웨이, 덴마크죠. 네덜란드. 그렇죠. 미국은 민주주의가 발달한 나라가 아니에요. 민주주의가 잘못 발달한 나라인 거지. 자, 잘했죠? ACT하고 있어요. 원칙적으로 똑같은 시험입니다. 다만 ACT가 훨씬 더 쉬울 뿐. 그리고 저희가 SAT 입학 평균 점수, ACT 입학 평균 점수를 비교해 본 결과 SAT가 유리하다는 아무런 증거도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두 가지 히든 팩터가 있죠. 첫 번째, ACT에 요즘에 문제 하나 생겼습니다. 뭐 기억나시죠? 시험 보는 사람이 시험지를 찍어오거나 빼돌린 게 아니고 테스트 센터가 시험지를 빼돌렸어요. 30몇 개 테스트 센터가. 그래서 우리나라에 지금 ACT 테스트 센터 중에 하나를 빼고 전부 다 문 닫았습니다. 그렇죠? 클로즈 했어요. 미국이 ACT 위원회에서 ACT 문제를 보내주면 우리나라에는 테스트 센터가 뚜껑을 열어가지고 애들 나눠줬다고요. 문제를요. 시험 날 전에. 그리고 그 시험지 다시 시험 본 겁니다. 앞으로 향후 몇 년 동안 한국 사람들 ACT 성적을 인정받지 못할 게 거의 뻔합니다. 이건 우리한테 없는 시험이랑 마찬가지다. 이런 세계적인 전 우주적인 망신이 어디 있습니까? 테스트 센터가 뚜껑을 열어서 그냥 문제를 나눠줘 버렸어요. 그냥요. 할 말이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그 뚜껑을 열어서 나눠줘 버린 ACT 센터가 아닌 데서 시험 본 사람들은 전부 다 불리한 거죠. 그러니까 시험 점수를 비교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상황인지 아시겠죠? 그렇다는 발표를 한 적도 없고,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 ACT 성적을 인정하지 않겠다라는 걸 발표한 적도 없고, 그리고 그걸 인정하지도 않겠지만, 근데 여러분이 만약에 ACT 위원회면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걸? 아니, 30몇 개의 테스트 센터 중에서 한 개를 제외하고 모두가 뚜껑을 열어서, 글쎄, 그 열쇠를 뜯어가지고요, 시험 보기 전에 열지 말라고 했는데 분명히 그 테스트 센터장이 나눠준 거예요, 자세히 이렇게 해요. 이게 나랍니까, 지금? 그래요? 물론 SAT도 문제 유출이 심각하죠. 근데 SAT는 테스트 센터에서 직접 열어서 나눠줬다는 증거는 없거든요. 이건 걸렸어요. 적발됐어요, 지금요. 그렇죠? 두 번째. 심각한 차이.
제가 써놨는데요. SAT 성적이 좋다는 것은 대학에 들어가서 직접 도움이 됩니다. 왜냐면 SAT 지문하고 대학교 1학년, 2학년 교양 과정의 지문하고 똑같은 수준이에요. 똑같은 수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기 지금 학생들 안 왔는데 학생들이 이 말 들을 때 제일 스트레스 받는데요. 그러니까 SAT 나오는 지문 정도의 수준을 이공계는 일주일에 2,000페이지, 그 다음에 인문사회과학 계약들은 일주일에 5,000, 7,000페이지 읽어야 됩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SAT에서 리딩에서 700점 이상이 안 나오는 학생들은 학교 들어가 봤자 당연히 힘듭니다. 그런 얘기죠. 자, 리딩 앤 라이팅에서 700 이상이 안 나오는 학생들은 사실 마음속으로는 800이라고 하고 싶은데 그럼 너무 좌절할까봐 700 이상이 안 나오는 학생들은 대학교에 들어가 봤자 학교 다니기 힘들다 그 얘기죠. 들어갈 수 있어요. 나올 수 있어요. 어떻게 되는 거죠? GPA. 여러분 여기서 다시 말씀드릴 건데 아무리 좋은 대학을 들어가도 GPA가 나쁘잖아요. 그러면 나중에 취직하기, 대학 가기 힘듭니다. GPA가 학교 이름보다 훨씬 더 중요해요. 학교 이름 언제 중요하냐면 GPA가 똑같을 때예요. 그때만 학교 이름이 중요한 거지. 간단하게 설명 하나 드릴게요. 그러면 9번이요. 세상에서 메카니컬 엔지니어링 기계공학 제일 좋은 데가 MIT 맞죠? 얘는 여기를 졸업했는데 그래요. 그러면 꼴찌하는 학교 200이에요. 랭킹 200이에요. 제가 그 캠퍼스 이름 잊어버렸어요. 불도는 절대 아니고요. 있어요. 네, 맞았어요? 여기 MIT 페이스 프로그램이 있죠. 얘는 1이고 얘는 200이에요. 지금요. 얘는 2.9고 3.8이에요. 못 들어갑니다. 학점이 1.0 가까이가 차이가 나게 되잖아요. 그럼 학교 이름은 아무 데도 소용이 안 됩니다. 학점이 2.0, 얘가 만약에 3.1이다. 그럼 얘가 들어가죠. 물론 둘 다 못 들어가겠지만 거의. 그런데 잊지 마실 것은 유니버스 콜로라도는 돼야 돼요. 다시 말하면 이건 중요합니다. 이게 얼마만큼 중요하냐고요. 이 대학들을 뭐라고 부르냐면 내셔널, 여기까지 포함해서죠. 내셔널들을 우리나라처럼 국립대학 그런 뜻이 아니고요. 이게 뭐냐면 지역을 바꿔도 학점 이전에 아무런 문제가 없는 학교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서부에서 중부로 동부로 아무리 바꿔도 하와이로 바꿔도 학점 인수가 다 되는 거죠. 그냥요. 그러면 이런 학교들이 아닌 걸 뭐라고 부르냐면 하얀색을 쓸게요. 지역학교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동부면 동부, 서부면 서부 어떤 특정 지역이 있어요. 캘리포니아면 캘리포니아, 매사추세츠면 매사추세츠 그 지역에서는 학점이 트랜스퍼가 되는데 그 지역을 벗어나면 이건 학교가 아니에요. 학점 트랜스퍼가 안 돼요. 하나도. 그러니까 트랜스퍼도 못하고 대학원도 못 가고 아무것도 못하는 거죠. 그러면 예를 금방 들어드릴게요. 캘리포니아의 주입대학 시스템이 두 개가 있거든요. 이게 구분에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유니버스 캘리포니아가 있고 그 다음에는 캘 스테이트 가 있어요. 그러니까 캠퍼스가 8개인가 9개가 있고 왜 제가 숫자를 정확히 기억 못하는 거냐면 캠퍼스를 계속 만들고 있어요. 인기가 있어가지고요. 얼마나 인기가 있냐고요. 여러분 재작년에 MIT는 붙고 버클리를 떨어진 학생이 하나 탄생했습니다. MIT는 붙고 버클리 떨어졌다고요. 그러니까 버클리 들어가기 얼마나 어려웠는지 아시겠죠? 그만큼 인기 아주 그냥 인기가 세상을 찔러요 진짜로요. 캘리포니아 지금. 그래서 금년에 저희도 그 버클리에 지원한 학생이 있는데 걱정입니다. 원래는 되는 성적인데 근데 워낙에 인기가 있어서 지금 MIT는 되고 캘리포니아에 버클리 떨어졌다는 건 말도 안 되는 일이거든요. 버클리가 아무리 좋은 학교라도 MIT는 하늘이에요. 하늘. 버클리가 하늘이면요. 그러면 MIT는 하늘을 만드는 하늘이에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버클리는 떨어지고 MIT가 됐다는 건 저희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우리 학생은 아니었는데 미국 학생이었는데 미국 신문에 났었어요. 그래요? 여기는 23개 캠퍼스가 있습니다. 이건요. 모조리 내셔널 유니버시티예요. 싹 다. 전부 다 200개 안에 들어요. 이거는요. 단 한 개도 아니에요. 그러므로 어떤 예를 말씀드릴 수 있냐면 히어스테이트 유니버시티 캠퍼스 28개, 23개 중에 어딜 나와도요. 4.0에 10.0이라도
못 가요. 왜죠? 학점 트랜스퍼가 안 된다니까요. 이 학점을 레커그나이즈 하지 않아요. 이게 뭐야? 이렇게 물어본다. 다시 다 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얘는 학부로 안 나온 거랑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케어 스테이트가 트랜스퍼를 하거나 대학 가고 싶으면 어떻게 되죠? 캘리포니아 내에서만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요. 아무 의미 없어요. 얘네들은요, 성적이 조금만 좋게 되면 거의 아무데나 갈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 잘 모르실 수 있는데 UCSD라고 샌디에고 여기는요 4.0 만점에 3.8이면 미국에 못 가는 대학원이 없고 못 가는 트랜스퍼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요? 굉장히 좋은 학교예요. 그래서 제가 UCLA하고 UCSD가 다 되면 제가 UCSD를 가라고 매번 말하는 게 UCLA도 이 정도 심하진 않지만 그래도 여기도 파티 스쿨이거든요. 뭐 영어로 어떻게 말하냐면 pretty laid back school이라고 그럽니다. laid back이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의자에 똑바로 앉아 있는 게 아니라 고개 젖히고 앉아 이렇게 앉아 있는 거 이렇게. 수업 시간에 애들이 이렇게 앉아 있다고 이렇게요. 공부할 생각이 없는 학교이다 그런 얘기죠. 어떤 학생이 자기가 UCLA 나왔는데 굉장히 어렵대요. 그렇죠. 자기가 보기에는. 그럼 버클리 다녔으면 자살했겠네 첫 주에 그런 얘기죠. 버클리가 진짜 좋은 학교죠. 버클리는 또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 어디죠? 미간 스테이트부터 거의 모든 교수가 자기 분야에서 1인자 아니면 2인자입니다. 버클리는 그리고 특히 학부가 20위로 들어가기 쉬워서 그렇지 여러분 대학원 종합 랭킹은 1위예요 미국에서요. 왜 그렇게 해요? 버클리는 약한 영역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버드는 뭐가 약하죠? 공대예요. 그러면 캘텍은 뭐가 약하죠? 약한 게 아니라 여기는 자연대밖에 없어요. 공대 일부 과하고 아예 없어요 과들이. 그러면 MIT는요 굉장히 전반적으로 좋긴 한데 그래도 인문사회과학이 약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버클리는요 인문사회과학, 그 다음에 공학, 자연과학 약한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통합 랭킹을 따지면 1위가 되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좋은 학교인데 다만 주립대학이기 때문에 학부에서 인기가 조금 떨어져요. 그러면 주립대학에서 학부에서 인기가 떨어진다는 게 무슨 말이냐? 주립대학은 여러분 다 좋은데 한 가지 딱 단점이 있어요. 뭘까요? 학생 수가 좀 많아요. 좀 많은 거 아니고 되게 많습니다. 비교해 볼게요. 프린스턴에 한 반에 몇 명 앉아 있게 한 교실에요. 4명에서 10명이요. 버클리 한 반에 몇 명 앉아 있게 100명에서 700명이요. 그럼 학부모들 왜 싫어하는지 아시겠습니까? 왜 싫어하는지 잘 모르시는 분을 위해서 요즘에 우리나라 대학 같은 경우에 어머니 아버지가 특히 아들이지만 손잡고 가서 수강 신청을 안 하면 애들이 수강 신청을 안 한다면서요. 학교를 못 다닌다면서요. 이거 대학생들 맞습니까? 전 초등학교인 줄 알았어요. 엄마 아빠가 손잡고 와서 수강 신청을 해준대요. 애가 성적이 이렇게 나쁘냐고 엄마 아빠가 여러분 교수실은 안입한대요. 애가 공부 안 하고 단창이라서 공부를 왜 안 했는지 그걸 회의하러 상담하러 학부모가 직접 교수를 찾아간대요. 난리입니다 난리. 지금 미국도 이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미국 학부모들이 학생이 너무나 많은 학교에다 자기 아들 딸을 보내기가 무서운 겁니다. 그러니까 가서 놀까 봐. 여러분 우리나라 학생들이요. 11시까지 12시까지 클릭만 하면 수강시간 할 수 있는데 클릭을 안 해서 한 과목을 수강시간을 놓치는 바람에 한 학기를 더 다닌다는 거 아십니까? 한 학기 우리나라 돈은 얼마게요, 여러분요? 4천만 원, 5천만 원 더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클릭을 안 해서 그러면 뭐 했을까요? 술 마시고 있었어요, 뭐. 친구랑 놀고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대학인 경우에 얼마나 지금 슬픈 상황이냐면요. 대학을 들어간 다음에 어머니 아버님이 그 대학교 다니는 3학년, 4학년한테 얘를 관리인으로 맡긴대요. 얘 혼자 놔두면 아무것도 안 할 거니까. 근데 전 처음에 농담인 줄 알았거든요. 저희 학원 다니는 학생들을 딱 보니까 딱 이해돼요. 혼자서 아무것도 안 해요, 진짜. 지가 3살인 줄 아나 봐요. 멀쩡히 고등학교 3학년짜리가 지가 2살인 줄 아나 봐요, 지가. 지금 사고 났습니다, 사고. 그래서 랭킹이 그러는 거지 가르치는 건 전혀 손색이 없어요. 여러분 이 속에 들어있는 주립대학들 있잖아요. 가르치는 건 전혀 아무렇게도 초일류 명문 사립대학한테 뒤지지 않습니다. 전혀. 그러니까 애만 똑바로 다면 주립대학 들어가서 배우는 건 아무 문제도 없다 그런 얘기죠. 다만 이제 첫 번째는 체면. 그렇죠? 니네는 어디 갔냐? 우리 애는 예일 갔는데 니네가 되네. 우리 애는 저기 네브라스카 주립 그게 뭐야? 그러면 글쎄 막 이럴까봐 그러시는 거고 1번. 사실은 이 랭킹은 부모들의 체면인 거고 두 번째는 뭐냐면 너무나 애들이 많아가지고 정신을 못 차릴까봐 그러는 거죠. 교육의 질에는 전혀 아무런 차이도 없다고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나중에 여러분 제 말을 못 믿으시겠으면 이 속에 있는 주립대학들 교수들 박사가 어디서 받았는지 보세요. 자, 일례를 보여드릴까요? 제가 처음에 우리에서 공부를 너무 안 해가지고 4.3 만점에 2.37였거든요. 이건 제가 술을 마신 게 아니고 술이 저를 마신 거였었어요. 자, 그래서 47개 대학에 원서를 냈는데 하나가 됐어요. 하나가. 누가 받아주겠어요 이것도요. 근데 이 하나도 받아준 이유가 뭐냐면 제가 다니던 학교가 그 컬리지 레거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에는 서울대만 딱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어쨌든 이런 학교를 들어갔어요.
감사한 거죠. 이게 받았으니까요. 여러분, 자기가 안 나온 학교를 나왔다고 그러면 학력 위조이지만 나온 학교를 빼버리는 건 괜찮죠. 그렇죠? 그래서 제 이력에 보면은 이 학교 빠져있는 경우가 되게 많은데 그 이유는 뭐냐면 창피하기 때문이죠. 제 마음속으로 빼버렸어요. 그래서 제가 생화학과였는데 교수님 8명 중에 6명이 하버드 출신입니다. 우리나라 지방대학인 게 지방대학으로 치고 지방이잖아요. 오클라호마. 그렇죠? 여러분, 우리나라만한 주에서 인구가 500만이에요. 지방 맞죠? 우리나라만한 주인데 인구가 500만이라니까요. 여름에 자동차를 타고 가는데 중앙선을 넘어서 가도 사고가 안 나요. 왜 그렇게? 자동차가 없거든요. 부딪힐 차가 없어요. 그러면 제가 아주 느낌이 딱 오시도록 우리나라 말로 뭐죠? 자동차 보험료 1년에 캘리포니아가 3,000불일 때 자동차 보험료가 오클라호마가 60불이었어요. 왜요? 부딪힐 차가 있어야 되죠. 이거 비싸다고 맨날 데모예요. 60불. 왜냐면 부딪힐 차도 없으니까 0불로 해달라는 거죠. 3,000불, 60불. 감이 딱 오시죠? 오클라호마 아무런 내세울 게 없는 주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500만 산다는 것도 그렇고. 그래서 여러분 오클라호마 라이센스에 보시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이게 조크라는 걸 느끼시면 참 좋겠는데 오클라호마 이게 라이센스 플레이트에 써있는 말이에요. is okay. 이게 왜 조크게요? okay는 영어로 괜찮다 그런 뜻일 수 있지만 오클라호마 약자가 okay잖아요. 그러니까 오클라호마는 약자로 okay라고 쓴다. 이 말밖에 할 말이 없는 거예요. 라이센스 플레이트에 써있어요. 이렇게 오클라호마 is okay 이렇게요. 아마 미국에서 가장 못 사는 주일걸요. 아무런 산업시설도 없고 내세울 만한 학교도 없고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아무것도 없어요. 딱 하나 있죠. 털사. 부자 동네. 근데 털사에 사는 부자 동네에 사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오클라호마 출신이 아닐걸요 아마. 오랄 로버츠 유니버시티라고 약간 좋은 의대가 있는데 그것도 약간 좋은 거지 그렇게 좋은 것도 아니고요. 자, 그런데 그래서 제가 트랜스퍼를 계속해가지고 제 전공에서는 거의 5위 안에 드는 거든요. 저는 오클라호마 스테이트하고 존스 홉킨스의 교육의 질적 차이를 느껴본 적이 없습니다. 학생들의 차이는 엄청나죠. 동물들, 사람들 이렇게요. 그런데 교육적 차이는 사실상 저런 차이 있을 수 있겠네요. 시험 기자재의 차이. 근데 왜냐면 돈이 무지하게 많은 학교이기 때문에. 근데 이건 좀 약간 잘못된 비교인 게 돈이 그냥 많고 그냥 랭킹이 높은 게 아니라 세계에서 돈이 제일 많은 학교예요. 사실은 하버드인데 하버드랑 비교해보면 여기가 돈이 그렇게 있어야 되는 건 아닌데 무슨 문제가 있는 거냐면 여러분 모든 사립대학들은 그 동창생들이 기고해서 지원해서 그걸로 돌아가는 학교들이거든요. 근데 얘는 동창생은 하버드보다 약한데 사립대학이면서도 불구하고 동창생이 내는 그 기고이죠. 그러니까 컨트리뷰션이죠. 기부네요, 기부. 그죠? 연방정부한테서까지 돈을 받아요. 이걸 잘하기 때문에 이거를. 그래서 학생들한테 가장 치사하고 비열한 학교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학부생한테 장학금을 제일 덜 주는 학교로 유명하거든요. 돈이 제일 많고 그 이유가 연방정부한테서 기부를 받는 건데 근데 학생들한테 돈을 별로 안 주는 거죠. 그럼 학생들한테 장학금을 제일 잘 주는 학교는 어디게요? 또 하버드입니다. 하버드가 제일 좋은 학교인 거죠. 제가 칼텍을 칭찬을 되게 많이 하고 칼텍이 참 좋은 학교라는 걸 자꾸 강조하는데 학생들 물어봐요. 왜 안 갔냐고. 안 간 게 아니라 떨어진 거죠. 칼텍이 1지망, 존스 홉킨스가 2지망이었었어요. 근데 2지망 된 것만 해도 얼마나 다행이냐 그런 얘기죠. 어떤 사람은 3지망까지도 떨어지는데 제 친구들이요. 자, 그러면 1, 2, 3 받고 자, 4번요. SAT, 토플. 여러분 SAT는 영어 시험이 아닙니다. 영어 시험을 영어로 뭐라고 하냐면 영어 사용 능력 시험. 여러분 영어 능력 시험이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보셨죠, 그렇죠? NEET, National English Ability Test. 참 그 시험이 여러분 없었기에 다행이지. 여러분 이게 콩글리시거든요, 이거요. 이런 말 없거든요. 그러니까 서울대가 한국 정보도 나간 거죠. 서울대 탭스가 뭐의 약자죠?
Test of English Proficiency Test거든요. TEPS. 그렇죠?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아니 어떻게 정부가 콩글리시 사용하냐 그 얘기입니다. 이런 말 없어요 영어에요. 자, 토플은 English Proficiency Test인데 SAT는 아니에요. SAT는요 영어가 모국어인 애들이 영어로 얼마만큼 논리적 분석을 잘하는지를 보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영어는 SAT 뭐의 시험이냐면 클리니컬. 그럼 SAT가 뭐 약자인지 보여드릴까요? Scholastic 공부를 할 수 있나 없나, Aptitude 태도가 되어 있는지 테스트 보겠다. 그냥 너 공부할 수 있니?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어려운 지문이나 이해하기 어려운 내용을 보고 너 잘 연구를 해서 잘 분석해서 공부할 수 있겠니를 묻는 거지 언어 시험이 아니에요. 언어 시험은 뭐가 언어 시험이냐면 토익, IELTS, 그 다음에는 토플 이런 게 언어 시험이고요. SAT는 뭐냐면 논리 시험이에요. 그래서 크리티컬 어널리시스가 얼마나 잘 되어 있는지. 그럼 증거를 대볼까요? 그게 또 이제 7번하고 관계 있는 거죠. 어떻게 SAT 성적을 최대로 올릴 거냐. 여러분 지난 40년 동안 이건 ETS가 발표한 건데요. SAT를 출제하는 회사인 SAT는 여러분 정부가 관리하는 게 아닙니다. 회사들이 컬리지 보드하고 그다음에 ETS는 그냥 private companies들이에요. 물론 non-profit organization 소위 말해서 비영리 기관이긴 하지만 어쨌든 통계를 냈어요. 지난 40년 동안 올드 SAT를 포함해서 SAT 미국 학생들의 평균 성적이 얼마게요? 1등에서 540입니다. 지금은 좀 떨어졌지만 지난 한 10년 동안 민사고의 평균 성적이 얼마게요? 700이에요. 그럼 민사고 학생들이 미국 학생들보다 영어를 잘한다고요? 영어랑 무관하다는 걸 금방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점수별로 말씀드려보면 400점대, 500점대, 600, 700, 800 있잖아요. 여기까지 성적이 안 나오는 건 영어 때문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근데 여기서부터는 영어 때문이 아닙니다. 뭐 때문이게요? 그렇다면 A하고 B가 있는데 A에서 성적을 올리는 거랑 B에서 성적을 올리는 거랑 어디서 더 쉬울까요? 그런 얘기죠. 영어 실력을 늘리는 거랑 크리티컬 어널리시스를 늘리는 거랑 어느 게 더 쉬울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죠? 많은 학원들이 A라고 주장하는 이유는 지들이 이게 심각하게 문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 왜 학원들에서 지들이 이렇게 심각하게 문제가 있냐고요? 1번 학력 위조, 2번 bad GPA. 그리고 강남권인 경우 몇 퍼센트가 학력 위조라는 것을 보이냐면 약 50%가요. 특히 영어를 우리말보다 잘하는 사람들이 학력 위조를 했을 가능성이 더 훨씬 많습니다. 그죠? 할 줄 아는 게 영어밖에 없어요. 끝, 그걸로. 그래서 여러분 사실 이게 훨씬 더 올리기가 쉬워요. 그러니까 A를 벗어나는 건 되게 힘든 일이지만 600에서 700으로 700에서 800으로 하는 건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다. 그런 얘기죠. 왜냐면 이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영어 사용 능력이 느는 거는요, 엄청난 시간 투자하고 그 다음에 습관이 필요한 일입니다. 근데 이거는요, 머리 싸움인 거거든요. 그리고 이건 방향 지시만 잘하게 되면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그러므로 A보다는 B가 훨씬 더 성적 올리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저희 학원이 만들어질 때 원래 이것만 목표했었어요. 이것만요. 그랬더니 이 점수대에 있는 학생들이 하도 불만을 토로해서 이런 반도 생긴 겁니다. 몇 년 전부터. 원래 이런 반을 하고 싶지 않았었는데. 왜냐면 이건 올리기가 힘들어요, 되게. 이건 영어 실력이 늘어야 돼, 정말로요. 그러니까 스피킹하고 라이팅이 늘지 않는 한 이거 올라가기가 되게 힘든 점수대예요. 근데 이거는 이거 받는다는 건 400이나 500점대 영어 실력에는 문제가 없다는 거거든요. 그 정도 영어 실력만 있으면 이거 올리는 건 아무것도 아니었어서 그랬는데 나중에도 자세히 설명드리기로 하고 그래서 SAT는 영어 시험이 아니다는 사실 절대 잊지 마셔야 됩니다. 그럼 자녀분들이 발음도 안 좋고 뭐 영어를 사용한 지도 얼마 안 됐고 그렇지만 책 읽기를 되게 좋아하고 생각하기를 좋아하잖아요. 그럼 SAT는 별거 아닌 시험입니다. 그런데 얘가 영어를 기가 막히게 잘해요. 우리말 잘 못해. 그래서 엄마한테 이렇게 엄마 내가 아까 여기다 놓은 커피 어디 갔어? 엄마 그거 빨리 give me that back. 빨리 내놔주세요. 그렇게 암만 영어를 잘해도 책 읽기를 싫어하고 생각하기 싫어하면 SAT는 굉장히 힘든 시험입니다. SAT는 영어 시험이 아니라는 사실 절대 잊지 마셔야 돼요. 제가 샘플들도 많이 보여드릴 거고요. 자, 그래서 얘랑은 아무 상관도 없는 시험이기 때문에 두 개 같이 보셔야 되는데 단 얘는 컷오프가 있어요. 우리말로 뭐가 있는 거죠? 커트라인이 있어요. 얘는요 그런 거 없어요. 그냥 좋으면 좋을수록 좋은 것 뿐입니다. 그럼 보통 SAT, 토플은요 어느 정도 컷오프냐면 사립대학은 100점. 근데 두 학교를 조심하셔야 돼요. 카네기 멜론이 102점이에요.
존스 홉킨스가 모든 영역이 똑같아야 돼요. 그러니까 25, 25, 25, 25를 맞아야 돼요. 그러니까 단 한 영역에서도 23을 맞았고 그다음에 합점이 총점이 100점이면 안 돼요. 존스 홉킨스 25, 25, 25, 25를 맞아야 되고 카네기 멜론 102를 제외하고 다른 모든 사립대학들은 100점이면 돼요. 주입대학은요? 90에서 60입니다. 그러니까 들어가기 쉬운 주립대학들은 60점 맞아도 된다는 거죠. 60점이면 여러분 50%거든요. 그럼 120점 만점에 미국에서 여러분 자녀분의 나이에 1년만 살았으면 100점 넘어야 됩니다. 그러므로 미국에서 혹은 영어를 모국어로 사용하는 국제고등학교에서 1년 이상 다녔는데 100점이 안 된다는 건 무슨 말이냐면 제일 친한 친구 10명 중에 9명 이상이 한국 사람이 될 거라는 얘기입니다. 간단 명료. 제일 친한 친구 10명 중에서 5명 이상이 만약에 영어를 모국어로 사용하는 사람이었었으면 여러분 자녀분 나이에서는요 100점이 안 나온다는 건 과학적으로 불가능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한 40대를 생각해 볼게요. 40대가 400대가 됐네요. 40살 먹은 사람이 미국에서 1년 산 거랑 청소년이 미국에서 하루 산 거랑 똑같아요. 그러므로 여러분 만약에 어떤 청소년이 1년 살았다는 건 여러분들이 미국에서 365년 산 거랑 똑같은 거거든요. 여러분 365년 사셨으면 성적 나와야 되겠죠. 그렇죠? 그렇게 청소년하고 성인들은 언어를 받아들이는 속도가 다릅니다. 전혀. 여러분 혹시 만약 어떤 애가 태어날 때부터 외국어를 섞어 사용한다면 몇 개의 외국어를 할 수 있는지 아십니까? 10개요. 근데 1년 지나면 몇 개를 주는지 아세요, 여러분요? 5개요. 그래서 2개의 외국어를 마치 자기처럼 할 수 있는 나이가 최소 나이가 만 20살이에요. 만 20살 전에만 영어를 모국어처럼 사용하는 그런 환경이 있었다면 영어가 100점이 아니고요. 영어가 모국어처럼 안 될 리가 전혀 없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근데 어른들은 아무리 해도 안 돼요. 365년 걸리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 그 각종 대학교 교수들이 영어 실력의 문제가 심각한 이유는 뭐냐면 노력을 안 해서 그런 게 아니라 너무나 나이가 들어서 미국에 갔기 때문이에요. 특히 남자들은요. 군대를 마치고 미국 가는 순간 외국어는 없는 겁니다. 그걸 끝. 아무래도 안 돼요. 왜냐하면 미국에서 365년 사는 게 불가능하기 때문이죠. 그렇죠? 잘 생각해 보시면 왜 불가능한지 아시겠죠? 그랬더니 어떤 학생이 생각하더라고요. 진짜로요. 왜 외국에서 365년 사는 게 불가능한지. 이런 학생들을 데리고 가시는 게 얼마나 힘든지 아십니까? 진짜 생각을 하고 있어요. 제가. 아, 저게 농담을 하는 게 아닐까. 왜 불가능하냐 도대체. 그래? 300반 학생이었어요. 네. 자, 그러면 이거 설명드렸습니다. 그런데 ACT는요, 설명하다 말았네요. ACT는 대학교 교육에 아무 도움도 안 됩니다. 왜냐면 ACT에 나온 지문보다 미국에서 1학년, 2학년, 우리나라에서도 여러분 그 원서가 많은 학교들이 있죠. 원서 많은 거 한번 비교해 볼까요? 서울대, 공대, 자연대 몇 %죠? 100%. 과학기술대 100%, 포항공대 100%, 연대 한 7, 80%, 고대 한 50%. 그죠? 그 정도 되거든요. 자, 물론 요즘에 고대가 굉장히 좋아져서 거의 대부분의 과가 고대가 더 낫더라고요. 그렇지 하여튼 간에 교재의 영어 비율은 그렇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나라에서도 괜찮은 대학교에 들어가게 되면 영어 교재를 봐야 되는데 그 영어 교재의 수준하고 SAT하고 똑같고 ACT하고는 달라요. ACT가 너무 쉬워요. 그러므로 대학교에 들어가서 실제로 도움이 되는 것은 ACT가 아니고 SAT다 그런 얘기죠. 그러므로 미국 대학이 사실 안다면 알겠죠. 점수를 보면 SAT하고 ACT를 뽑은 데 큰 차이가 없어 보이는데 만약에 SAT하고 SAT를 이대로 뽑았으면 어떡하죠? 만약에 3대를 뽑았으면 어떡하죠? 이런 건 안 발표하거든요, 절대로요. 그러니까 들어간 점수 폭은 똑같은데 SAT를 2명 뽑을 때마다 ACT 1명씩 뽑았으면 그러면 ACT가 불리한 거 맞잖아요. 거기에다 우리나라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다고요? ACT 점수 인정하지 않을 가능성이 되게 많다니까요. 왜요? 아니 거의 모든 테스트 센터에 다 열어가지고 그냥 시험 봤어요. 이게 무슨 시험이에요? 여러분 제 말 이해하지 못하시는 분을 대해서 자기가 내일 시험 볼 문제를 미리 보고 시험 봤다니까요. 공부를 해보고 그걸로 수업까지 했대요. 글쎄 그 센터에서. 참 할 말이 없습니다. 정말. 그렇게 수업을 해놓고도 잠이 오겠죠? 자 그러면 그래서 얘는 점수가 있어서 예를 들면 어떤 애가 카네기 멜론 내는데 98점이잖아요. 못 내요. 점수가 그걸 내잖아요. 그러면 그냥 그대로 그 애플리케이션 폼은요. 그냥 쓰레기통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냥 딱. 프로세스는 안 해요. 그냥요. 그렇지만 SAT는 점수가 좋으면 좋을수록 좋을 뿐이지 무슨 점수를 못 내거나 그런 건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다만 일정 학교들이 한 200개 중에서 한 10몇 개가 그러는 것 같은데 SAT가 좋으면 토플을 면제해 주기도 합니다. 점수가 있어요. 브라운이 650인가 그렇고요. 그
그 다음에 이 밑에, 저 밑에 있는 학교 한 180몇인가는 450인가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주 학교가 들어가기 쉬워지면 한 450점, 들어가기 어려운 650점. 근데 문제가 뭐냐면 전 학교 별로 없으니까 큰 신경 쓰지 마시고요. 그러니까 토플을 진짜 못 보겠다. 근데 이해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미국에 가서 공부를 하거나 영어가 주된 교재인 상태에서 공부하겠다는 학생이 토플을 왜 안 보려고 하는지는 이해가 잘 안 되지만 수상한 거죠, 완전히요. 그렇죠? 그 학생이 대학은 어떻게 다니죠? 아, 그래서 미국 대학에 들어갔을 때 우리나라 지금 고등학생 51%가 퇴학당하고 있습니다. 중국하고 그다음에 인도는 27%에서 28% 퇴학. 혹시 이 세 나라의 다른 공통점이 뭔지 아십니까? 문제 유출국 1, 2, 3위예요. SAT 문제 빼돌리고 토플 문제 빼돌리는 거 1, 2, 3위가 결국은 대학교에 들어가서 잘 퇴학을 당하니, 그러니까 여러분 미국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아, 이것들이 자기 실력이 아니군, 이렇게. 특히 중국은요, 학교장 직권으로 미국 대학에 원서를 내는 경우에 GPA를 조작해 줍니다. 성적을 조작해 준다고요. 근데 여러분 미국 대학이 모르겠어요, 알겠어요? 알겠죠? 근데 중국은 건들 수 없거든요. 왜요? 미국에 지금 60만이 유학을 가 있어요. 못 건드려요. 그러면 이 동양놈도 혼내주고 싶은데 동양놈들 혼내줄 수가 없어요. 그러면 누가 밉겠죠, 이제? 우리요. 중국이 무슨 일을 저지를 때마다 우리가 혼납니다. 그럼 여러분 조심하셔야 될 게 뭐냐면, 우리는 한 번도 그딴 나쁜 짓을 한 적이 없는데, 우리는 그냥 SAT 문제만 약간 좀 유출시켰거든요. 우리는 성적표 같은 건 안 건드려요. 아직까지 그 수준은 아닌데, 중국이 성적표를 건드려서 문제가 생기게 되면 한국 학생들이 대학을 못 들어간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중국 사람들 때문에 우리가 피해를 보고 있는 거죠, 지금요. 중국 60만이, 우리는 10만이에요. 중국 60만이고 안 됩니다. 그런 점이 있고, 그 다음에 이걸 벗어나잖아요, 어머니. 200일을 벗어나게 되면 SAT나 토플 요구하지 않는 학교들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SAT하고 토플 요구하지 않는다는 건 이걸 벗어난 겁니다. 이걸 벗어났다는 건 무슨 의미예요, 여러분요? 학교가 아니면 1번, 두 번째 졸업해봤자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학교들입니다. 가끔 이걸 벗어났는데 취직이 잘 된다고 큰소리 뻥뻥 치는 학교들이 있어요. 잘 보시면 자기 학교가 있는 그 지역에서만 취직되는 겁니다. 딱. 그리고 여러분이 평생 그 지역을 안 떠날 거라면 그 주가 아니고 그 지역입니다. 비스너티예요. 그 학교, 그러니까 주변 5마일 반경을 떠나지 않을 거라면 모를까, 그 학교에서 평생 살고 귀신이 될 거라면 상관없는데, 아니면 그 학교나 그 주를 떠날 거라면 그런 학교들은 가시지 않는 게 좋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게 뭐냐면 사람들 때문에, people. 오클라호마 주립대학만 하더라도 학생 때문에 제가 짜증났었는데, 그 학교들은 사람을 알면 안 되는 사람들입니다. 어떤 느낌 아시겠어요? 알면 평생 여러분 자녀분들에게 해가 될 사람들이에요. 평생. 무슨 마약 이런 문제가 아니고요. 그냥 그런 종류의 인간들인 거예요, 완전히요. 그냥 뭐 집에 90%가 조폭이라든 등, for example. 이렇게. 그러므로 저는 커뮤니티 컬리지나 그다음에 이걸 벗어난 학교들을 원서내는 것은 항상 반대입니다. 자, 조크 한번 해볼게요. 차라리 그냥 스탠포드 가세요. 됐죠? 스탠포드 노는 학교거든요. 근데 왜 좋은지 아시겠죠? 어떤 학생이 또 400점만, 그게 왜 좋은지 모르겠대요. 아니, 차라리 스탠포드 가라는 게 왜 좋은지 모르겠다고? 모르겠대, 자기는요. 아이고, 이런 애들 어떻게 하면 좋겠냐. 근데 한 14년 이런 애들 다뤘더니 지금 좀 나아졌어요, 이제는요. 첫 해에는 쟤는 진짜 눈을 뜰 수가 없었어요. 아니, 저게 좋은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차라리 스탠포드 가라는 게. 그랬더니 옆에 어떤 여학생이 걔를 탁 대더니, 너 스탠포드가 미국에서 지금 제일 들어가기 어려운 학교였더니, 아, 그래? 이렇게. 스탠포드가 어느 학교인지 몰랐어요. 자기랑 관계없는 학교라서. 아니, 그렇지만 아무리,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고등학생이 스탠포드 이름을 모른다는 사실이 이게 말이 됩니까? 스탠포드인 줄 알았나 봐요. 스탠포드요. 자, 물론 이런 학교는 있습니다. 하워드라고. 우리 어떤 교수가 하워드 나온 주제가 하버드 나왔다고 지금 사기치고 다니고 있죠. 네. 어느 학교냐고요? 되게 아까 제가 이름을 언급했던 우리나라 대학 중에 하나인데요. 물리학과 교수죠. 여기 나왔어요. 여기요? 학점도 필요 없고 SAT도 필요 없어요. 저 학교요. 자, SAT 괄호쳐도 괜찮은데, 여러분 SAT가 굉장히 분석적인 시험인데다가 특히 이번에 바뀐 SAT는 더 분석적이에요. 그게 이거랑 참 잘 맞아요. IB 프로그램하고요. IB 프로그램이 뭔지 아시죠? 대학을 시뮬레이션 해갖고 만든 프로그램으로 리딩하고 라이팅이 강조된 프로그램이거든요. 그래서 IB 프로그램에서 만약에 물리학이나 케미스트리 랩을 듣잖아요. 그러면 리포트를 잘 작성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뭘 실험했느냐 보다도 실험을 하고 뭘 느꼈는지, 그래서 실험을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해서 자기 생각을 쓰는 게 훨씬 더 중요한 프로그램들이거든요. 영국 프로그램을 모방한 거죠. 굉장히 잘 만들어진 프로그램입니다. 근데 한 가지 슬픈 일이 있습니다. 저건 원래 AP를 막으려고 만들어진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대학교에서 배우게 될 걸 미리 한번 해본다고 했잖아요. 이게 뭐죠? Advanced Placement예요. 그러니까
AP를 성적을 잘 받으면 관련 과목을 대학교에 들어가서 안 들어도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걸 왜 만들어진 거냐면 대학을 빨리 졸업하라고요. 빨리 졸업하면 무슨 좋은 점 있죠? 어머니 아버님한테 큰 도움이 되라 그런 얘기예요. 그런데 얘도 똑같은 이유로 만들어진 건데 얘는 그거를 시험이 아니고 그거를 라이팅하고 그 다음에는 리딩에다 중점을 둔 거거든요. 그러니까 다분히 자연과학적 특징이 강하고 다분히 인문사회과학적 특징이 강하죠.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그래서 미국인인 경우에는 IB 프로그램을 들으면 AP 수업을 듣거나 AP 시험을 볼 필요가 없었어요. 그런데 우리 사람들이 시험 광이거든요. 그래서요. IB 프로그램을 다니던 애들이 AP 시험을 다 보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나라 학생인 경우에는 IB 프로그램을 나왔다고 하더라도 AP가 필요합니다. 왜요? 우리나라 사람은 우리나라 사람끼리 경쟁시킬 거거든요. 미국 대학들이. 자, 그럼 우리나라 대학은요? 우리나라 대학은 무조건 점수 광입니다. 우리나라 대학은 우리나라 학생들보다 더 점수 광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나라 대학인 경우에는 무조건 AP가 IB랑 똑같이 필요한 거고, 미국 대학인 경우에는 우리나라 사람이라면 IB하고 AP가 다 필요한 거죠. 결과적으로 여러분요, 우리나라 대학에는 우리나라 고등학생이 들어가는 거니까, 그러니까 우리나라 고등학생들은 결국은 두 개 다 필요해졌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여러분의 자녀분들의 선배들이 여러분의 자녀분들이 IB하고 AP를 다 필요하게 만들어버린 겁니다. 큰일이에요. 이게 또 재밌는 큰일이 뭐냐면, 원래 토플도 여러분들 영어를 사용하는 고등학교에서 5년인가 3년 이상 다녔으면 토플은 필요하지 않았던 거였었어요. 그런데 우리나라 학생들이 영어를 잘하면서도, 그러니까 영어를 모국어로 사용하는 고등학교를 다니면서 토플 성적을 계속 제출해버렸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은 토플 성적을 제출해야 돼요.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중국인이나 필리핀 사람이나 다른 외국인이 영어를 모국어로 하는 고등학교를 다녔으면 토플은 필요 없는데 한국 사람 필요하다 그런 얘기죠. 자업자득인 겁니다. 그러니까 자승자박. 그래서 부탁인데 제발 좀 필요 없는 성적들은 미리 제출하지 말아서 나중에 그렇게 자녀분들의 후배분들이 힘들어하는 일 없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저 같으면 필요 없다 그러면 절대 시험 안 볼 텐데요. 시험 보면 딱 질색이거든요. 근데 왜 이렇게 그리고 시험들 이렇게 좋아하면서 또 공부는 또 하기 싫어해요. 시험은 좋아하고 공부는 하기 싫어해요. 그러니까 유출 문제가 날뛰는 거죠, 지금요. 얼마